자, 일단은 9번. 자, P가 A보다 큽니다. 부동식 우리 문제에서 첫 번째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부동식의 성질. 참 거짓에 관한 문제가 꽤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는 오답률이 높습니다. 단순한데 뭐 내용거리는 별로 없어요. 계산할 것도 없고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A가 B보다 크다라고 나왔을 때는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양수냐 음수냐. 알았습니까? 양수냐 음수냐에 대한 생각을 꼭 해줘야 돼. 부동식은. 왜냐면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어버리니까. 첫 번째가 양수냐 음수냐. 두 번째가 누구냐면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냐 작냐. 1이 있다는 것은 또 뭐가 있다는 소리냐면 마이너스 1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부동식이니까 수직선을 하나 그려놓고 선생님 보라색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보라색. 파란색, 지금까지 파란색 기조 썼는데 보라색을 한번 써보고 있어요. 근데 잘 보이면 보라색으로 바꿀 거고 안 보이면 다시 파란색을 할 거예요. 파란색이 좀 안정감을 준다 하더라고. 그래서 파란색을 선택했습니다. 집중력이 도와준다라고 하니까 파란색 썼는데 좀 질려가지고 그래서 0이 있어야 되고 1이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0을 기준으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그 다음에 1을 기준으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런 생각을 꼭 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겠어요. 여기서는 1이 나왔기 때문에 항상 뭘 생각을 한다? 1에 대한 생각을 하자. 1에 대한 생각을 하자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역수에 대한 생각을 하자 이 소리입니다. 1에 대한 생각을 하자는 것은 뭐야? 역수에 대한 고민을 좀 하자 이런 말이에요. 역수는 1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1도 있습니다. 양수의 역수는 양수이고 음수의 역수는 음수야. 다시 말해서 만약에 A가 여기에 있었다 이 말이야. A가 여기에 있었다 하면 A분의 1은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실상 수직선의 끝에 계속 가는데 여기 0부터 1 사이에 있는 A 값하고 1부터 무한대까지 가고 있는 A분의 1 값이 서로 어떻게 보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1을 기준으로 대칭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대칭은 아니지. 엄밀히 따지면 대칭은 아닙니다. 쭉 늘어났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A하고 A분의 1. P를 한번 그려볼게요. P가 지금 오른쪽이니까 약간 B를 이쪽에다 그려볼게요. P가 이쪽에 있으면 P분의 1은 좀 더 가까이 P분의 1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역수에 대한 생각이야. 여기에 빠져있는 내용이 뭐냐면 양수, 음수는 아직 빠져있어요. 현재 양수만 갖고 얘기한 거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아니 B가 더 크다고 했는데 역수를 하면 뒤집어지지 않았어. 역수를 하면 뒤집어져야 한다 했잖아요 일단. 근데 뒤집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뭐야? 양수 음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A가 더 작았는데 A분의 1이 뒤집어졌는데 더 적다는 말은 아하 이쪽이 음수이고 B는 양수 얘를 알려주려고 했던 거네요. 이 문제는. 만약 뒤집어졌다면 1을 기준으로 뒤집어졌다는 소리는 둘 다 양수이면서 역수 형태이고 알겠어요? 만약에 여가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뒤집어졌다고 하면 음수를 기준으로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가 여기하고 여가 짝이 되고 여기하고 여가 짝이 돼. 이렇게 짝이 되는 거야. 역수 형태는. 그래서 1이 나오면 항상 수직선 그려놓고 0, 1, 마이너스 1을 체크를 하면서 문제를 풀면 바로바로 풀릴 거고 현재 이 문제는 딱 나온 사실은 뭐다고? A가 음수이고 B는 양수이다 이 내용이네요. 그럼 그냥 넘어갈 수 있겠네요. 1번 끝. 1번은 안 돼. 2번은 알 수가 없습니다. 2번은 알 수 없어. 2번은 뭐에 관한 문제냐면 1번하고 똑같은 말은 절대값 P야. A제곱하고 B제곱을 비교한다는 것은 절대값 A와 절대값 B를 비교하자는 것은 원점에서 멀어진 거리를 비교하기 때문에 원점에서 누가 더 뭐냐 이건데 현재 아는 사실은 뭐야? 음수 쪽에 A가 있고 양수 쪽에 B가 있다는 것만 알겠고 거리는 모른다. 니은 더 틀렸다.
디귿은 딱 봐도 오른쪽은 양수, 왼쪽은 음수. 그래서 디귿만 맞았다 이거야. 11번, 1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대놓고 1보다 크다고 나왔죠. 1이 나왔다는 것은 양수를 얘기할 건데 얘는 대놓고 역수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B가 있고 여가 A가 있습니다. 1을 기준으로. 그럼 당연히 B분의 1은 이쪽으로 올 거고 A분의 1은 이쪽으로 올 거야. 현재는 정확한 값은 아니에요. 비교적인 값입니다. 요 값만 알려주려 했던 거야. 이게 나왔다는 것은 딱 이거 하나 그려놓고 출발하면 되겠네요. 양수 나왔고 역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A분의 1, B분의 순서도 A분의 1, B분의 1, BA 순서도 되어 있습니다. 1을 기준으로 0도 있고요. 그러면 요걸 보면서 문제 풀면 끝나는 거야. A분의 1, B분의 1은 B분의 1이 더 크고 얘는 뭐 잘은 안 보이지만 잘은 안 보이네. 이렇게 해볼까요? 바로는 좀 안 보이니까 식 정리를 하면 제곱 부동식은 양수 곱하는 건 관계없습니다. 부동식은 양수를 곱하고 나누는 것은 별 문제가 없어요. 알았어요? 함부로 나누면 안 되지만 양수만 갖고 나누고 더 곱하겠다.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A제곱, B제곱을 곱하면 이렇게 될까요? 됐어요? 자, 세제곱은 그대로 똑같습니다. 실수에 대해서는 세제곱은 B가 하고 A에 대한 내용이야. 맞는 말이 되겠어요. 디귿은 딱 봐도 뭐야? 형태상 AB, AB 1까지 있는 것은 이것은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부정방정식 형태에서 인수분해를 좀 해달라 이런 요구가 되겠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넘겨서 1은 필요할지 필요 없을지 아직 몰라요. 알겠어요? 뭐 틀을 맞춰주기 위해서 1이 나온 건데 부정방정식 형태에서 A, B-1, B-1 딱 맞게 떨어지려고 한 겁니다. 1은. 그래서 얘는 A-1, B-1로 바꿔달라는 요구고 여기서 A는 1보다 크고 B도 1보다 크네. 수익성 보면서 하면 됩니다. 맞는 말이 되겠어요. 됐습니까? 자, 우리가 부동식에서 곱하기 형태에 대한 내용인데 곱하기 형태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 힘들어. 아직은 힘들어. 안에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안에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두 개를 곱해서 양수, 음수, 두 개를 곱해서 양수, 음수에 대한 얘기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부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부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두 개의 차이의 부호에 대한 얘기야. 차의 부호는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누가 크냐 작냐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야. B-A가 양수라는 말은 B가 A보다 크다 이 말이에요. 빼기에 대한 얘기 나왔다는 것은 크고 작음을 알려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풀면 이제는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네. 두 개가 이제 음수라고 했으니까 양수, 음수 라고 나오면 크다 작다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수직선을 그려보는 게 좋겠네요. 첫 번째 양수라고 나왔으니까 B-A가 양수는 뭘 알려고 한다고? 크다 작다야. 양수 음수가 아니라 크다 작다. 누가 더 커? A보다 B가 더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네요. B-C가 음수라는 것은 C가 B보다 크다는 것을 말해주려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직은 바꾸지 않았어. 첫 번째 상황.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A는 어떻게 됩니까? A, 양수 음수에 대한 얘기 아직 없어요. 그리고 A-C는 음수네요. A-C는 A가 작으니까 C가 더 크니까 음수죠. 그런데 얘가 음수라고 나왔으면 A는 양수가 돼야 음수가 되겠죠. 드디어 양수란 말이 나왔으니까 여기다 0을 그릴 수 있겠네요. 이런 상황이다 이거야.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상황, 음수, 양수를 그려볼게요.
이게 음수양수라고 했으니까 B-A가 음수라는 말은 A가 더 크다. B보다 A가 더 크다 이 말이고 B-C가 양수라는 것은 B가 C보다 더 크다. B가 C보다 크다 이 말이네요. 그러면 A-C는 이제 양수가 됐고 그러면 A는 이제 음수가 돼야겠네요. 얘는 음수, 양수. 그러면 음수가 있으니까 0의 위치가 이렇게 되네요. 두 가지 상황이 나왔네요. 0, A, B, C로 나오고 C, B, A, 0 이렇게 나오는 두 가지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한 거네요. 이거를 이제 두 가지를 그려놓고 나면 이 문제는 그냥 풀어지게 돼 있습니다. B는 A, C 사이에 있다. A, B, C 적어도 두 개는 서로 다른 부호이다. 뭐 말이야? B는 A, C 사이에 있다. B는 A, C, B는 A, C 사이에 있다. 맞는 말이고 A, B, C 중 적어도 두 개는 서로 다른 부호이다. 아니죠? 부호가 다 똑같죠? 양수, 양수, 음수, 음수. C 중 가장 큰 수는 C이다. 이것도 틀렸네요. 알 수가 없네요. 그래서 기억만 답이 되겠네요. 다음 절대값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절대값은 몇 가지가 생각이 나냐면 첫 번째는 정의라고 하면 절대값은 수직선에서 원점에서까지 거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 거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식이 좀 간단한 것은 정의로 마무리돼 버립니다. 정의로 마무리돼. 절대값은 가장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 정의인데 기본적으로 절대값 A는 음수가 없습니다. 양수 이렇게 말을 할 거고 0은 포함이 됩니다. 절대값 A는 당연히 A보다도 큽니다. 절대값 씌웠으니까 양수이면 같고 A가 음수이면 당연히 절대값이 더 크다는 것은 기본적인 생각이고 됐어요? 그 다음에 절대값 A-B는 뭘 생각하는 거야?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말하고 있다. 수직선에서. 정확하게는 A하고 B는 위치적인 생각이니까 표현은 그냥 A, B 사이 거리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A란 점하고 B란 점의 거리를 말했으니까 누가 크다 작다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정확하게 B가 크다, A가 크다가 나오면 얘는 뭐 B-A 이렇게 적을 수는 있겠지. 양수니까 누가 크다라고 판단이 되면 B가 크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렇게 사용할 수는 있겠죠. 판단이 안 되면 절대값 붙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절대값. 얘는 그럼 해석을 뭐? 아, 양수구나. 아하, 거리구나. 얘는 양수인데 뭐보다 작아. 양수는 당연히 뭐보다 작아야 돼? 양수보다 작겠죠. 존재해야 됩니다. 해가 있다 없다에 대한 내용은 값에 대한 내용이 아니지 위치적인 생각이다 이거지. 당연히 얘가 해가 있으려면 얘는 양수니까 오른쪽도 당연히 양수해야겠지. 그래야 해가 있겠지. 절대값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으니 K 플러스 2는 K 플러스 2는 무조건 양수해야 돼. 0 되면 돼야 안 돼요? 얘가 0이 되어버리면 절대값은 0보다 작다. 말이 안 되겠죠? 0은 안 됩니다. K는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다. 등호 조심해야 돼. 부동식은 항상 등호 조심해야 돼요. 뭐 이 정도로 끝나버리네요. 정의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연립부동식의 해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해를 구하시오. 심플한 형태입니다. 심플한 형태는 뭘로 풀 수 있다고? 정의로 그냥 풀 수 있다고. 정의. 얘는 어떻게 표현한다고? 양수이다. 뭐 아직 모르겠어요. 얘는 어쩐다고요? x와 2 사이의 거리. x와 4 사이의 거리가 이쪽이 더 크다 이 말이죠. 거리가 크다. 멀다 이 말이죠. 수직선에서 2란 점이 있고 4란 점이 있어요.
x는 아직 어딘지 몰라요. x는 아직 어딘지 몰라. x는 어딘지 몰라. 알았어요? 근데 x하고 2 사이의 거리하고 x와 4 사이의 거리가 누가 더 크다? x랑 4 사이의 거리가 크다 이거야. 은재야 집중해. 저기 봐. 저기. 날 볼 필요 없어. 상황을 집중해. 상황. 은재 너가 그런 부분이 지금 문제가 있어요. 얘를 네 머릿속에 그려야 돼.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걸 그려가지고 고민을 생각을 해야 돼요. x와 2 사이의 거리하고 4 사이의 거리. 나는 잘 모르겠다 하면 어떻게 문제를 풀면 되냐면 일단 퉁호를 갖고 문제를 풀면 절반은 맞춥니다. 절반. 절반까지는 안 돼. 사실 한 30% 정도 맞춥니다. 같다. 부터 생각하는 거야. 같다는 쉽거든. 아, x와 2 사이의 거리와 x와 4 사이의 거리가 같다? 아, 여기다. 여기. 3이네. 요건 찾을 수 있다고. 알겠어요? 여기까지 찾으면 30%는 찾은 거야. 됐어요? 그 다음 이제 생각을 해봐야지. 누가 더 큰데? x와 4 사이 거리가 더 크다는 말은 왼쪽으로 가냐? 오른쪽으로 갈 거냐? 생각을 해봐야겠죠. 아, 4와 거리가 크다는 것은 4와 더 멀어져야겠다 생각하면 왼쪽으로 가면 되겠네요. 왼쪽으로 가면 되겠네요. 그럼 x와 2 사이 거리보다 x와 4 사이 거리가 더 크다라는 말이 되네요. 오케이. 끝났네. 퉁호는 없으니까. 첫 번째를 풀었습니다. 첫 번째 부등식. 두 번째 부등식. 똑같은 방법을 풀면 되겠네. x와 4 사이 거리와 x와 8 사이 거리가 누가 더 크다? x와 8 사이 거리가 크다? 그러면 같다는 위치는 6이고요. 이쪽이 되겠네요. 연립부등식이니까 공통 범위가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의 답은 이쪽이 되겠네요. 됐죠? 아주 쉽게 풀었습니다. 쉽게 풀었어요? 자, 절대값이 또 나왔어요. 자, 절대값이 또 나왔습니다. 절대값 무조건 양수라겠어요. 부등식에서는 양수는 곱할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다겠죠. 이해됩니까? 부등식에서는 양수는 곱할 수 있고 나눌 수도 있어요. 얘를 제거시킬 수 있겠네. 하지만 뭐 또 있어? 0도 있잖아요. 양수는 나눌 수 있지만 0은 나누면 안 돼요. 첫 번째, x가 n이면 0이 되는 거죠. x가 n이면 절대값 x-n이 0이 되는 거잖아요. 말 돼요 안 돼요? 왼쪽 좌변 0 돼버렸죠 이제. 0 됐으니까 0은 0보다 작거나 같다. 말 되죠? 말 되죠? 두 번째 그럼 x가 n이 아니면 절대값 x-n은 양수가 되니까 날려도 되겠네. 그러지? 양수니까 날려도 되고 그러면 x가 9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x는 9보다 작거나 x는 n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결론적으로는 x는 9보다 작거나 x는 n 이렇게 나오니 해가 몇 개가 돼야 돼? 10개가 돼야 되니까 n은 10, 11 이렇게 나오는 수가 되겠네요. 자연수니까. 그렇지? 그럼 얘는 10보다 크거나 같다. 자연수니까요. 그래서 최소값은 10이 된다. 절대값 문제가 생각보다 그렇게는 어렵지 않아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절대값만 붙이면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알았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은 좀 하자 이런 말이야. 기본적인 대한 내용들은 절대값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들 꽤 많다 이거야. 너무 어렵게만 생각할 필요 없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절대값에 대한 얘기는 첫 번째로 정의를 했고 두 번째는 이제 뭘로 간다? 그래프로 풀 수도 있다. 그래프. 이게 정의가 되는 것은 간단한 거 형태는 정의 바로 풀 수 있으면 정의로. 정의되는 건 간단하게 정의로 푸는데 이건 정의가 아니야. 식이 절대값 여러 개 있으면 정의를 못 풉니다. 알겠어요? 그럼 그 다음에 그래프로 풀 수 있을 건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프로 풀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을 하고 설명할 거고요. 세 번째로 이제 이건 그래프도 힘들어. 그래프 그리기가 힘들어. 그러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절대값 논리가 0점 분리라고 하죠.
0점 분리법. 현재 문제는 절대값이 2분의 1일 때 0이 되니까 x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 하고 x가 2분의 1보다 클 때로 범위를 나누어서 문제를 푼다. 이거는 끝까지 남아 있어요. 단 이게 좀 복잡하고 힘드니까 세 번째로 뽑아낸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쉬운 방법이 안 통하면 이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범위를 나누어서 문제를 푼다로 가야 돼요. 알겠죠? 얘는 계속 있을 거야. 근데 얘 방법이 좀 더 쉬우니까 이 방법을 먼저 고민하고 이 방법으로 가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게 절대값 방정식 부동식을 풀 때 이 방법을 많이 풀었을 거라고. 그러지? 지금 이 방법이 첫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라고 생각하고 이 방법도 생각을 하자 이 말이죠. 그렇죠? 자, 이 문제는 좀 쉬운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실은. 뭐? 얘를 뭘 그리자? 그래프를 그리자. 그래프는 얼마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2분의 1, 0이 보이죠? 기울기는 얼마가 됩니까? 기울기는 2예요. 절대값 띄워버리면 가장 오른쪽 기울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 기울기 2이면 얘가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되겠어요. 대칭적으로. 그러면 얘는 얘보다 작은 게 존재해야 돼. 얘보다 작은 게 존재해야 돼. 여기가 그럼 뭐야? k 플러스 2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겠죠. 얘가 내려오다 보면 이때로 내려가면 해가 없는 거야. 이때도 해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보다는 더 위쪽으로 가야 된다 이거야. 누구 좌표야? y좌표가 되겠지. 아래 위로 움직인 것은 y좌표. 그래서 y좌표가 얘가 0보다 위쪽에 있어야 우리는 해가 존재한다. 이게 그냥 그래프로 푼 거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심플하기 때문에 정의를 푼 게 훨씬 간단합니다. 그냥 정의를 풀면 그냥 바로 나오는데 그래프로 푸는 것은 약간 더 복잡한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로 풀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래프 2,0. 첫 번째 그래프 2,0. 두 번째 그래프 4,0. 세 번째 그래프 8,0. 근데 누가 커야 돼? 얘보다 얘가 크고 얘가 커야 돼. 검정색이 가장 위에 있어야 된다고요. 파란색이 보라색보다 위에 있어야 되고 파란색이 보라색보다 위에 있다. 여기입니다. 그리고 검정색이 파란색보다 위에 있다. 여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럼 공통 범위는 어디냐? 여기네요. 여기 왼쪽이네요. 그럼 여가 2이고 여가 4이고 여가 8이니까 대칭적으로 있으니까 여기는 6이 된다. 3이 된다 이거네요. 3이고 이쪽은 굳이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6 이렇게 되네요. 아까 했던 식대로 그대로 나옵니다. 이 그래프로 풀어도 되겠다. 알겠어요? 어떨 때는 그래프로 풀고 어떨 때는 정의로 풀 수 있느냐. 정의는 좀 쉬운 식에서는 정의가 통합니다. 좀 복잡해지면 정의가 안 통해요. 어지러워집니다. 정의가 두 개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어 버리면 생각하기 어렵다 이거지. 풀 수 없다고보다는 할 수는 있지만 어지럽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해석을 해야지 다음에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활용할 수 있고 지금 안 나온 것은 0점 분리법만 안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오늘 했던 거 중에 요것도 봅시다. 아까 했던 거니까. 0하고 1. 0하고 1이 나왔네요. 0하고 0이 나온 것은 뭐에 대한 생각이라고? 양수 음수에 대한 생각이야. 부호에 대한 생각이고 1이 나왔던 생각은 역수에 대한 생각인데 우리는 나눴습니다. 나눴어요. 나눴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생각을 하려고 했던 거냐면 대소관계에 대한 얘기를 해요. 크다 작다. 크다 작다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것은 대소관계에 대한 얘기는 첫 번째 방법이 빼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이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눌 때는 주의사항이 있어요. 나눌 때는 주의사항이 있어요. 뭘 주의해야 되냐? 뭘 주의해? 부호를 주의해야 됩니다. 부호. 모르겠으면 수를 집어넣어 본 게 맞아요. 모르겠으면 보통 나누기를 할 때는 양수 음수에 대한 얘기를 꼭 해줘야 된다.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은 A분의 B가 1보다 크다라고 하면 B가 A보다 크다 이래 나오겠죠. 맞나요? 나눠서도 1보다 크려면 분자가 더 커야겠지. 그렇지? 1보다 작다 가면 분모가 더 크다 이런 말인데 여기에는 뭐가 빠져 있어? 부호가 빠져 있어. 우리는 뭐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양수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이 주의사항은 부호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거지. 수직선을 그려볼게요. 0을 기준으로 A하고 B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그럼 양수라고 하면 말이 맞아요. A가 더 작고 B가 더 큰 게 맞아요. 역수에 대한 얘기가 없으면 아직 역수가 아니야. 역수가 아니기 때문에 1의 위치는 없어요. 그게 여기가 2, 여기가 4. 말 되잖아. 2분의 4,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반대로 돼야 되네요. 작다고 했죠? BA. 여기가 2, 여기가 4. 그래야 말이 되겠지? 아니 얘네들이 음수면요. 음수면 반대로 여가 B가 되고 여가 4가 A가 돼야 돼요. 맞죠? 여가 마이너스 4, 여가 마이너스 2. 위치가 달라졌네. 자, 수직선에 또 표현하면 그런 것들이 좀 더 쉽게 보입니다. 내용이 더 읽어봤더니 A, B에 대한 부호 내용이 없어. 그러면 이런 상황도 있고 이런 상황도 있다는 것은 생각해야 되겠지. 다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원점에서 A가 더 멀다라는 거래요. 그렇지? 크기는 누가 큰지는 알 수는 없다. 양수, 음수에 대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죠. 니은은 두 개를 나눴다 하면 둘 다 부호가 이제 똑같으니까 둘 다 양수가 됐을 거고 누가 더 큽니까? 지금 A가 더 크니까 이쪽이 더 크겠네요. 물론 여기다가 뭘 곱해도 돼? A, B를 곱해도 되겠지. A, B는 양수니까 얘가 B제곱이고 A제곱. 아까 얘기했죠. B제곱, A제곱은 절대값에 대한 얘기고 절대값은 원점에서 누가 더 뭐냐는 내용이다 이거지. 그래서 D는 참이 되겠네요. 디귿은 A, B 양수, A제곱 양수. 둘 다 양수예요. 그건 뭐에 대한 내용이야? 누가 더 뭐냐 이거죠 원점에서. 원래 누가 멀었어? A가 멀었으니까 A는 얘는 두 마리고 A, B는 한 마리니까 얘는 참이 되겠네요. 절대값을 생각할 수 있겠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다음 34번은 오늘 마지막 문제로 할게요. 서로 다른 세 양수, 서로 다른 양수. 여기는 양수란 말이 있네요. 양수 A, B, C에 대하여 A 더하기 B 빼기 C, B 더하기 C, A, C 더하기 A 마이너스. 문자가 이렇게 좀 로테이션 되는 느낌이죠.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가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나오면 뭘 생각하라고? 뭘 생각하라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생각하라고 했죠.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가 나왔다는 것은 얘를 생각을 해라 이거죠. 그러면 주어진 식이 이제는 A 더하기 B 대신에 T-C를 넣을 수 있겠네요. 그러지? 그러면 얘 T-3C, T-3A, T-3B, T 날려버리고 마이너스 3 날려버리면 우리는 이런 상황이 나오네요. 보이니? 훨씬 쉬기 쉽게 보였다 이 말이 되겠죠. 물론 이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이걸 생각해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훨씬 더 제일 간단한 방법인지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알면 그냥 보이게 돼 있어요. A, B, C에 대한 뭐가 나왔어? 위치 관계만 나왔고 얘네들의 A는 가운데 있는데 A가 C 쪽에 가깝냐 B 쪽에 가깝냐 이건 안 나왔어요. 그렇지? 그 내용이 나오면 틀렸다 이 말이야. 우리는 크기 순서만 나와야 되는데 왜? 얘가 EC, EA, EB 이런 게 나왔잖아 지금. 얘에 대한 얘기는 2로 나누면 이 평균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평균, 간격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C가 제일 작다는 것은 참이고
C가 제일 작은 건 A 더하기 B를 했다는 거 3이고 B 더하기 C하고 얘하고 A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A가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비교 안 된다 이거고 C하고 A는 작은 쪽이니까 당연히 B가 더 큰 것은 당연한 말이 되겠죠.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숙제 안 된 거 오늘 밤에 열심히 해갖고 와야 돼. 지금 우리 할 게 많아 지금. 밀어놓으면 안 돼요 지금. 점수도 이번에도 너희들이